안녕하십니까. JTB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이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또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인간의 수명 또한 훌쩍 늘어났는데요. 다만 얼마나 건강하게 또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해줄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웰빙과 웰다잉을 넘어서 요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제3의 인생 설계, 웰에이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이자 건강과 장수의 고장인 이곳 고창군에서 이런 뜻깊은 자리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의미가 남다른데요. 이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고창군 박우정 군수와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정 군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평소 국민의 건강과 또 복지에 관해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또 그런 취지로 마련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를 여는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이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 주민들의 평균 수명도 매우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나이 드는 것이 좋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또 그 관심도 매우 커졌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은 유네스코로부터 자연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되었다고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자연 생태와 문화유산이 넉넉한 지역입니다. 여기에다가 생애 주기별 그 복지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어서 고창이야말로 웰웨이징 도시에 걸맞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강의가 국민들에게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어떤 영향을 미쳤으면 하고 바라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또 각 가정이 행복해야 그 지역사회도 건강한 지역사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사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진정으로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가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잘못된 인식이나 습관이 있다면 이번에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군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강연이 어떨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욱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박상철 교수를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이 웰에이징이라는 말을 건강장수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던진 주인공입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박상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웰에이징 그러면 우선 장수가 첫째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수한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해야죠. 그래서 그 실제 국내외에 정말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또 그렇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요즘 건강과 장수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높아진 만큼 오늘 강의가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박상철 교수의 100세 시대 건강과 행복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은 쭉 나이가 들어가면은 결국은 다 늙어 죽는다. 이게 우리끼리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사람들의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이 수명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하는 것이
지금 뭐 평균 수명이 이제 선진국은 85세 이렇게 우리도 지금 85세 거의 다 돼가고 있죠. 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증가할지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오래 산다. 이건 틀림없는 이제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유엔 자료입니다. 유엔에서 보고를 했는데 돈이 많으면은 오래 사느냐. 돈이 많으니까 쭉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이게 중국입니다. 이렇게 좀 커졌어요. 우리나라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지금 여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제일 돈이 점점 많아져 가니까 사람들이 또 점점 더 오래 산다. 이 경제적인 상황이 좋으니까 또 실제 수명이 더 오래 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백세인 숫자가 증가되는 속도를 보면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백세인 숫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6만 명이 넘습니다. 일본의 백세인 숫자가. 이 파란 것은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의 증가 속도가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아주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여러 나라 자료를 보면은 지금 현재 백세인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7만 명이 넘습니다. 일본은 6만 명이 넘습니다. 옆에 있는 중국 5만 명이 넘습니다. 요 인도 3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아주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명이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한 3천 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적지 않은 숫자지만은 아직 외국의 그런 초장수 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자, 백세인 숫자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 옛날에 우리가 백세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히 드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백세인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더 재밌는 사실은 이제 실제 사람이 몇 살에 죽느냐, 몇 살에 죽느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몇 살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돌아가십니까? 자, 실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나이, 그것을 우리가 최빈 사망 연령이라 그럽니다. 이거 평균 연령이 아니고, 이것도 1950년까지는 큰 변화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예가 일본이 2001년에 평균 수명이 80이 됐을 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실제 제일 많이 죽는 나이가 91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지금 82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평균 몇 살에 제일 많이 돌아가시느냐? 되게 87에서 89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그 나이입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이 죽는 나이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러면 평균 수명이 지금 82살이니까 82살까지 살아야겠느냐? 아닙니다. 내가 실제 죽는 날이 그보다 훨씬 한 10년 더 위에 90살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나이가 차이가 얼마나 많은가. 옛날에 차이가 많았는데 이것도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나이가 차이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나이에 죽는다 이야기. 다 오래 살고 다 비슷한 나이에 죽어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백세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상이 지금 백세인 현상이 좀 이루어나고 있습니다. 호모 헌드레드란 말을 씁니다. 100살까지 사는 인간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래 사는데 자, 늙으면은 건강이 다 나빠질 것이냐. 자, 100살 정도 된 사람들은 형편없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경향을 보면은 지금 현재 지금 백세인 숫자가 전 세계에 지금 현재 한 50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 2015년 현재. 근데 2050년에는 얼마나 될 것을 기대하느냐? 백세인 숫자가 600만 명을 넘습니다.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100살이 넘은 사람들이 100살 넘은 사람끼리 이제 경쟁을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 챔피언이 등장합니다. 요 100m 달리기 챔피언은 104살인데 이 100m를 몇 초에 달리냐? 30초에 달렸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100리죠. 42km니까 100리. 100리를 저 100살 된 이 할아버지가 달려냈습니다. 달려서 마라톤 42km를 완주를 한 것이죠.
그래서 기네스북에 들어갑니다. 100살 때 완주를 했고 작년에 이 사람이 104살인데 10km 단축 대회에서 또 완주했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은 수영. 이제 우리나라는 수영을 많이 하질 않습니다만 수영이라는 것이 노인들 운동의 제일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 있는 사람들이 항상 권하는 운동이 수영입니다. 근데 수영에서 제일 힘든 수영이 뭐냐? 1500m입니다. 1500m. 1500m를 수영해 내는 것을 아주 제일 큰 것으로 치는데 요 100살이 넘은 일본의 미에코 할머니가 1500m 수영을 완주를 해가지고 또 기네스북에 들어갑니다. 자, 100살이 넘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담 할아버지 930세까지 사셨다고 나옵니다. 무드셀라 할아버지 969세, 노아 할아버지 750세, 아브라함 할아버지 180세 이렇게 살았다고 나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놨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인간의 날은 120년, 사람은 120년밖에 못 산다. 하고 성경에다 써놨습니다. 자, 정말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냐? 이게 학계에서 많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사람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그럼 예를 들면 아담 할아버지 930세, 무드셀라 할아버지 969세, 그렇게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나 학계에서 인정할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반드시 출생 기록이 있는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출생 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출생 기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이 할머니입니다. 장 까르몬이라는 프랑스 할머니인데 저 할머니는 몇 살까지 사셨냐? 122년하고 6개월을 살았습니다. 저 할머니가 122년하고 6개월을 살았기 때문에 아, 사람이 120년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불로장생, 뭐 신화가 많습니다. 이 길가메시라는 저 메소포타미아 그쪽의 신화에서는 이 또 제일 처음에 인류 최초의 신화가 불로장생 신화가 되는 것이고, 또는 그리스의 저 시빌레 아폴로 신의 신화라든지 에오스 신과 티타노스 신화 이런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화 중에서 이 한 케이스만 이야기하면 에오스라는 새벽의 여신이 인간 티타노스를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도 같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 신한테 이 티타노스도 오래 살게 해주라. 그럼 그래라. 그래서 티타노스를 죽지 않게 만들어줘. 에오스 신도 같이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신은 그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그대로 있는데 이 티타노스, 요 인간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짝해져가지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티타노스가 무엇이 됐느냐? 매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미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가지고 그것만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야기는 뭐였냐? 늙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오래 산다는 거, 이건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서양 신화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먼저 나오느냐? 서양 신화에서는 신은 죽지 않는 존재, 인간은 죽는 존재, 이렇게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할 수 없다. 오직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부활을 이렇게 유도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 게 나오죠. 그런데 하여튼 서양에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인데 동양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진시황이죠. 진시황,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 얻으려고 가서 불로초 갖다 구해서 먹으면 늙지 않을 것이다. 자, 그게 바로 중국의 소위 달생법입니다. 그래서 도교 사상에서 나오는, 그래서 신인, 선인, 도사, 달인, 지인 이런 것이 등장한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그 동양과 서양이 전혀 이제 생각이 이제 달랐던 그런 것이 백그라운드였고, 그것이 이제 인간도 이렇게 어떻게 노력하면은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난 2000년 동안 해왔습니다. 자, 최빈 사방이 실제 사람이 죽는 연령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 연령이 지금 90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이런 데 90세에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나이 다 90이 넘어가고 있다.
실제 사망이 그다음에 이렇게 증가뿐만 아니라 다 비슷비슷해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옛날에는 장수원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어. 근데 앞으로는 장수원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누구나 장수하는 것이다. 누구나 장수하는 것이다. 뭐 조상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명의 한계가 도대체 뭐냐?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지역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앞으로 노인 숫자 계속 증가합니다. 이건 미국의 자료입니다. 노인 숫자. 근데 노란색은 이 장애가 있는 노인, 도움이 필요로 하는 노인. 파란색은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는 노인. 자, 노인 65세 이상 우리가 노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65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비교해 보면 파란색 포션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다 건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아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저런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일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에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삿포로에서 일본 삿포로에서 학회를 하는데 일본 동경 노인 종합연구소 소장이라는 친구가 뭘 발표했느냐? 지난 30년 동안에 동경의 노인들이 어떻게 늙었는가? 1977년부터 2007년까지 30년 동안에 동경의 노인들이 늙어간 패턴을 쭉 분석한 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때 기가 막힌 자료가 발표돼요. 무슨 이야기냐? 1977년에 70살인 70인 사람의 건강 상태는 2007년에는 몇 살하고 같으냐? 2007년에는 87살하고 같더라. 자, 77년에 70인 사람이 2007년에는 87살하고 똑같더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지난 30년 동안에 나이 드신 분들, 노인들의 건강 연령이 17살이 젊어져 버렸다는 이야기. 17살이 젊어졌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에 예를 들면 70인 사람하고 지금 70인 사람은 어떻게 비교를 해야겠느냐? 30년 전에 70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야 할 사람이죠. 우리나라가 1960년에 평균 수명이 50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70이 된 것이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우리가 평균 수명이 70이 됩니다. 2010년에 우리가 80이 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이게 1987년에 이때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였더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2, 3세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럼 그때는 30년, 70인 사람은 어떻게 다 죽을 사람이죠. 바로 죽기 직전 사람이죠. 지금 70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70입니다. 우리 70인 사람이 죽어야 할 나이냐? 아주 해야 할 일이 많은 나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의료비가 많이 든다라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의료비가 많이 드느냐? 일본에 이제 사사키 박사라고 도호코 다이가쿠 동북대학 교수인데 일본의 노인병학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논문을 만들었냐? 자, 몇 살에 죽으면 우리가 일찍 죽었단 말을 하느냐? 그래서 일본 오키나와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96세가 넘어서까지 사시면은 천수를 다 했음 하면 천수를 했음. 80에서 96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죽을 때 영면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80 이하에 돌아가시면 뭐라 그러냐? 요절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80이 요절입니다. 자, 그래서 80 요절한 사람하고 요절하지 않은 사람하고 의료비 쓴 것을 쭉 비교를 해서 봤더니 어떤 커브가 나오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절한 사람은 의료비를 이렇게 많이 썼는데 80 넘어서 죽은 사람들은 의료비를 별로 안 썼다. 자, 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 60, 70대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 돈이 다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80, 90 넘어서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큰 돈 드는 거 아니다. 실제 예를 들면 병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을 때 나이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자연사 스스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이냐? 주무시다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인사하고 딱 나갔다 저녁에 와보니까 돌아가셨다. 안녕히 주무시고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돌아가셨다든지.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아이고 나 몸이 좀 으스스 하다 하루 이틀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제대로 장수하시면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의료비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논문 제목을 뭐라고 썼냐? Longevity may decrease medical cost.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장수는 의료비를 절감한다. 장수 사회가 되면 의료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장수를 시켜보니까 의료비가 안 들더라.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의료비 안 들게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게 사사케 선생이. 자, 그래서 장수에는 어떤 패턴이 있느냐? 병이 하나도 없이 이제 이 장수하시는 분은 우리가 무병장수란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그 무병장수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근데 병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병 나서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치병장수라 그럽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자질구질한 병들이 있습니다. 그냥 병 가지고 그냥 장수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극병장수라고 그럽니다. 정말 장수하는 사람이 병 하나도 없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극병장수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이 어르신입니다. 저 변경삼 어르신은 저하고 특별한 인연입니다. 제가 서울대학의 노화연구소에서 이 장수 최고 지도자 과정이라서 과정을 만들었을 때 이제 사회적 지도자를 그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트레이닝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난데없이 이 어르신이 그 과정에 이제 학생으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서류를 딱 보니까 이분이 나이가 95살인 거예요. 95살인 사람이 수업을 한다고 왔으니까 제가 놀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분을 따로 만나 뵙자 나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드님이 뭐 73세인가 되니까 뭐 할 말이 없지. 95세 맞는 것 같다. 아드님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아드님이 그렇게 바로 73살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 95은 분명 없다. 제가 그래서 저 어르신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부하시겠습니까? 95세인 양반이 이 과정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1년간 매주 우리가 저희들 수업을 하는 거 다 듣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여쭸더니 저 어르신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내가 공부 못할 이유가 있는가? 박 교수, 내가 공부 못할 이유가 있는가? 95세인 어르신이 저한테 딱 그렇게 답을 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아유,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수업을 받습니다. 제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 95세 제자 도 봤냐? 저는 95살 제자를 도 봤다. 자, 이 어르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때 조선일보인가에서 뭐 저한테 와가지고 특집을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을 이제 신체 검사를 본격적으로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어르신이 폐가 한쪽이 없습니다. 나 이른에 폐 수술해서 폐가 한쪽이 없습니다. 뇌에는 종양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젖혀놓고 이분이 앞장서서 95세 넘어서 열심히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비결이 뭐요? 여쭙습니다. 저분 비결이 뭐냐? 자전거 장수론입니다. 자전거 계속 움직여야 하죠. 저분의 장수의 제일 핵심 단어는 무조건 움직이는 것이다. 저분은 하루에 2만 보씩 걷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안 탑니다. 무조건 걷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 1년에 2번 자가용 타네. 언제 타시오? 저 구정하고 추석에 성묘할 때 타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만큼 이분 아주 특별한 그런 분이셨죠. 자, 사람이 늙어져 가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져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빨리 늙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폐입니다. 자, 폐라는 것은 공기가 바로 폐포로 바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손상을 제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밖에 이제 공기가 나쁘면 그만큼 나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고창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좋은 지역에서 산다는 제일 큰 장점은 뭐냐? 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폐 손상되면 또 쉽게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죽을 때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폐염입니다. 폐가 건강해야죠. 폐를 나쁘게 하는 제일 큰 원인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강제로 나쁜 공기를 마시는 게 있죠. 그래서 담배는 피지 말아요. 자, 폐가 이렇게 제일 나쁜.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빨리 늙어가는 것이 뭐예요? 신장입니다. 콩팥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서 약하고 식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음식하고 약하고. 근데 사람들이 음식하고 약을 혼동을 합니다. 근데 음식이란 것은 뭐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쓰레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 음식입니다. 100% 처리되는 것이. 약이라는 것은 뭐냐? 특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콩팥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근데 약을 처리하는 능력은 우리 몸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 장수하시려면 함부로 약 먹지 말아요. 모든 약은 용법 용량을 지켜라. 절대 종부시다게 하죠. 막 먹지 말아라. 그게 저희들한테 저희가 아주 이 약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전 세계 이제 마라톤 선수들 42km를 달려낸다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연령별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 20대가 제일 기록이 좋다.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기록이 나빠진다. 제가 이 노화 연구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프를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서 아, 20대가 기록이 좋고 점점 늙어져 가면 기록이 나빠지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장수 연구를 하고 나서 백세인 연구를 하고 나서는 그래프를 이전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봅니다. 딱 그때 처음으로 이 그래프를 본 지 20년 만에 제가 뭘 깨달았느냐. 아, 80인 사람이 마라톤 풀코스를 4시간에 주파하더라. 100리를 나이 80인 사람이 4시간에 달려내더라. 그걸 그때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나이 80인 사람이 100리를 4시간에 달려낼 수가 있었을까?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아,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만큼 생활을 건전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질병이 패턴이 달라지고 있고 장수인이 증가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이 든 사람한테 사회적 책임을 져라. 나이 60, 65세 넘었다고 뭐 노인이라고 딱 해가지고 저쪽에 앉아 계시쇼. 뭐 다 해줄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거 아니다. 자, 나이가 든 사람들이 건강하다. 자, 건강하면 사회적 책임을 갖게 하자. 권리만 갖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하든지 뭘 하게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서는 바로 이런 것이 제일 큰 아주 새로운 이슈가 될 것이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백세인 우리나라에서 백세인 연구를 제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백세인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사람이 늙어져 가면 기능이 쭉쭉쭉 떨어지니까 아주 늙었을 때 아주 형편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00살 정도 되면은 아주 형편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인간이 100살 정도 저렇게 됐을 때 아주 형편없을 때 건강상 형편없을 때 이 사람 행복할까? 인간으로서 행복할까? 이런 것이 이제 제가 가졌던 숙제였었죠. 그런데 백세인 연구를 딱 하고 나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생각을 잘못했던가. 몇 사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백세인 중에서 저 어르신 어떤 분이냐? 바로 이 곡성 3기에서 만난 홍순갑이라는 어르신인데 102살 때 제가 만나뵀어요. 저 어르신은 딱 만나자마자 저한테 무슨 큰 소리를 치느냐 힘자랑하는 거예요. 나 팔굽혀펴기 지금 100개 하네. 팔굽혀펴기를 100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만났어요. 102살인데. 야, 이런 분이 다 있더라. 이분은 이제 바로 이제 그 구례군 산동면에서 만난 임종철이라는 어르신인데 제가 저 뵈러 갔으니까 저분은 밖에서 이러고 계신다 해서 연락해서 모시고 오라 했더니 아, 세상에 들어오실 때 지게를 메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백세 어르신. 지게를 부려놓고 나서 이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서울에서 뵈러 왔습니다. 아, 서울서 왔는가? 예. 아, 그러면 서울서 왔냐 양반은 옹고이지신이 무슨 말인지 안 가? 제일 처음에 저한테 던진 질문이 그것입니다. 너 지금 옹고이지신이 무엇인지는 알고 와서 내 앞에 섰냐? 그때 제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옹고이지신 강의를 30분 들었습니다. 세상에 백세 어르신이 지금도 밭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한학을 하고 계시고, 야, 당당했습니다. 이 손자입니다, 손자. 이 손자가 52살입니다. 저 할아버지가 손자 관계를 보면 딱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할아버지가 지금 손자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집이 아니에요. 아직도 100세 할아버지가 50살 손자를 데리고 사는 집이에요. 야, 저렇구나. 그 다음에 바로 이건 전라북도 진안군입니다. 100세 어르신을 만나러 다니다 우리나라 최고 장수인을 찾는 과정입니다. 진안에서 이 할머니가 107세 되신 김정한 할머니입니다. 저 할머니는 아주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 저 할머니 밑에 요 이제 큰아들, 이 큰아들이 86인가 되시고, 이거 근데 되는데, 우선 자식들이 8남매, 또 그 자식들이 또 다 7남매, 8남매씩 또 낳았어요.
그 다음부터 좀 줄어들잖아. 그래서 저 할머니 밑에 직계 자손이 몇 명이냐? 200명입니다. 이야, 굉장히 저 할머니 밑 한 사람 밑에 200명의 자손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할머니하고 이 손주 며느리, 이 손주 며느리가 50살 됐는데 일본 여자입니다. 제가 감동했습니다. 요 일본 그 손주 며느리가 어떻게 그 저 시할머니를 정말 정성스럽게 모시는지. 제가 이 할머니한테 여쭙습니다. 자, 할머니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그럼 되게 이제 뭐 손주나 뭐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를 알고 이제 그렇게 대답했더니 딱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 보고 싶다면 데려다 줄란가? 야, 영감을 생각하고 있는 할머니더라고요. 그 40년 전에 돌아가신 영감을 지금도 생각하고 계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여쭙습니다. 할머니, 영감님 만나면 무엇일나요? 40년 만에 영감 만나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제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저 할머니가 딱 하시는 말씀이 나 영감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네. 뭐요? 그동안 나 없이 어떻게 살았어? 야, 저 영감 내가 그 빨래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해주고 이거 뭐 이 밥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 걱정만 40년 동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구나. 아주 감동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많이 타신 연세대학의 김영석 교수님, 지금 98살입니다. 저 어르신을 이제 저는 이제 유한재단에 제가 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재단에서 주는 저 유일한 상을 받을 때 제가 이제 만나 뵀습니다. 강연도 참 정정하게 하시는데 저 어르신께서 기자들이 이제 지금 뭘 하고 싶으시냐 하고 여쭙습니다. 근데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뭘 하고 싶다고 그랬겠습니까? 나 이제 연애 좋고 하고 싶다. 98살인 교수님이 참 아주 그래서 감동 깊었습니다. 참 여유가 있으신 분이죠. 자, 이 어르신은 제가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100살이 된 문인들 중에서 예를 들어 살아있는 분, 그걸 이제 대산문화재단에서 옛날에 시상인데 지금 이분이 이제 거의 뽑혔습니다. 바로 광주에 살고 계신 정석보 어르신. 이 어르신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시조 작가십니다. 그런데 100살이 되신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100살이 됐어요. 이렇게 시조를 썼습니다. 그 끝기절 인생 오래 살고 보니 더 살기도 쑥스럽다. 하지만 주어진 삶 거부함도 우스 없다. 오늘도 주어진 삶 바른 대로 살으리. 야, 100살 어르신이 지금도 바른 대로 살으리 하고 결심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정말 자랑스러운지 좀 자랑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여자들 장수지역입니다. 여성들 호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자 장수지역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강원도로 이렇게 이 산맥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남자들 사는 지역이 딱 갈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수 조사를 딱 하면서 장수는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을까? 장수는 집 짓기다. 뭐냐? 우선 그 뿌리가 되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거.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 유전자가 어쩌냐, 남자냐, 여자냐, 성격이 어떠냐, 그 지역의 사회, 문화, 환경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바탕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지붕이 되는 것은 뭐냐? 이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망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사회 변동인자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영양, 운동, 인간관계, 사회 참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고 우리 환경에 실려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다 같이 아우러져야 우리가 장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자, 운동. 뭐 이것은 더 두말할 것도 없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가서 뭐 귀찮다 그러지 마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요새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 따지지 말고 무조건 몸 움직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요새 부부관계가 참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부부들이 상당히 관계들이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자, 우선 뭐 한두 가지만 우리 요약해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식품, 우리나라 식당이 정말 장수 식당이냐 이제 그런 걸 이야기 두래 몇 가지 체크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과일을 별로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는데 채소만 먹어도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요새는 뭐 신선한 야채 막 이렇게 강조해주고 우리 전통 식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선한 야채 얼마나 먹습니까? 전부 데쳐서 나물이나 무쳐서 이렇게 먹었죠. 우리 신선한 야채 먹질 않았다. 자, 그래도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고기를 별로 안 먹었다. 고기 안 먹고 야채만 먹었다. 식물성만 먹었다. 그래도 되느냐. 그 다음에 장수라는 것이 예를 들면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는, 우리 장수는 사람 정말 적게 먹었느냐. 이런 것을 우리 한국 식단을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를 알게 됩니다. 과일하고 채소가 제일 큰 특징이 뭐냐. 과일은 항산화 효과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돌연변 역제 효과는 없습니다. 암을 억제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일 중에 암을 억제하는 능력이 어디 가냐. 과일의 껍질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껍질은 다 버려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시려면 껍질을 같이 먹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채소는 항산화 효과도 있고 돌연변 억제 효과도 있고 암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하고 채소 중에서 골라라 그러면 우리 채소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과일은 선택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선한 야채, 데친 야채. 우리가 이제 신선한 야채가 좋다고 자꾸 그럽니다. 신선한 것을 먹어야 자연적인 여러 성분들이 분해가 되지 않는다. 자, 정말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신선한 야채고 데친 야채에서 제일 열에 약한 비타민C가 얼마나 깨지냐 측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데쳤을 때 비타민C 깨지는 양이 해봐 1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10%, 2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데쳤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 여러분 이렇게 가득 한 대째 벼더라도 딱 데쳐버리면 얼마 됩니까? 한 주먹도 안 되죠. 야채를 데치면 훨씬 더 많이 먹는 방법이 되더라. 적어도 5배 이상 더 많이 먹는 방법이 우리가 나물 형태로 이렇게 묻혀서 데쳐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 20% 줄어든 거 아무 상관이 없더라. 그 다음에 데친 것이 장점이 뭐냐? 우리 아무래도 채소하고 어떤 거름도 들어있고 뭐 비료도 들어있고 여러 살충제도 들어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씻겨나가는 것입니다. 데칠 때. 그래서 데칠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소금 조금 살짝 뿌리죠. 그랬을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빨리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류. 요새 뭐 삼겹살이니 뭐 갈비니 막 구워 먹고 그러지만 우리 전통사에서 얼마나 그런 거 먹었습니까? 장수하신 분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 그 돼지고기 삶은 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바로 뭡니까? 삶은 요리다. 찌거나 삶거나 하면 발암물질이 생기질 않습니다. 찌거나 삶거나 하게 되면 기름이 다 빠져버립니다. 소위 정육 상태로 남습니다. 또 소화도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굽지 말고 삶아라. 그다음에 전 같은 거 그것은 괜찮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비타민 B12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발견합니다.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만 있습니다. 식물 안 먹으면 동물성을 먹지 않으면 저건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비타민 B12가 낮지가 않더라. 왜 그러냐 찾아봤더니 바로 된장, 간장, 청국장, 그리고 김치, 그리고 김에가 비타민 B12가 충분히 들어있더라. 그래서 고기 안 먹어도 되더라. 그걸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많이 먹었냐 적게 먹었냐, 우리가 몸에 필요한 양을 다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가 10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이런 활동량 사람에 1500칼로리가 필요한데 실제 그분들이 드신 양은 1700칼로리다. 자, 그것은 필요한 양보다는 더 드셨다는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만큼 반드시 먹어라.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고령사회 되면서 사실은 이런 건강 문제보다 사회적 문제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문제, 이 관계, 참여에 대한 사회적 굴레를 풀어줘야 합니다. 자, 한계를 없애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뭘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아라. 나이가 든 사람한테 기회를 줘라.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 무조건 움직여라, 또 적응해라, 또 머리를 써라, 또 느껴라, 절제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중에서 느껴라는 나이 든 사람도 화내버려라. 100세 어르신은 희로애락 감지를 그대로 발산하는 겁니다. 다져넣지 마라. 화낼 때 팍 내버리고 그 다시 뒤끝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그것을 화를 계속 내고 있으면 그것도 여러 복잡해지죠. 화낼 때 팍 내버리고 잊어버려라. 그래서 100세 어르신들 이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장수하신 어르신한테 하라는 그 강령으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무조건 해라. 그리고 주어라. 그리고 배워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나 나이 탓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그냥 하자, 주자, 배우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 바꿔야 합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무엇을 못한다 그런 생각 스스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한번 딱 들으면 기억나고 늙으면 아무래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젊었을 때 한 번 했었으면 나이가 들면 10번 해버려라. 10번에도 안 되면 100번 해버려라. 왜냐? 나이가 들면 시간이 더 많아져 갑니다. 젊었을 때 훨씬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투자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하고 싶은 거 해버려라.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그 핑계 대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버려라. 그 대신 할 수 있는 거 해라. 할 수 없는 거 무리하지 마라. 왜냐면 나이 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이든지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몇 번 하다가 맙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함께 하는 거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어울리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걸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백세인 조사를 하면서 이제 전라도, 경상도 딱 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더냐. 왜 호남 지방이 장수원 신분들이 많고 영남 지방이 장수원 사람이 적을까? 그리고 이 호남 지방의 노인들의 이렇게 삶의 패턴이 더 좋고 이 영남 지방이 조금 더 그럴까? 제일 큰 차이점이 하나가 바로 정자의 위치였습니다. 정자. 우리는 모정이라 그래가지고 이 전라도 지방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마을 어귀에 다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상도 지방 가니까 이 정자가 전부 다 루정입니다. 이거 뭐 그 루 형태로 되어 있어 저 산꼭대기가 있습니다. 모정이라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어울려서 뒹구는 데입니다. 루정이라는 것은 저 양반들이 앉아서 실조나 없고 즐기는 데죠. 자,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 호남 지방의 노인들은 모정 앞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동네 사람이 들락날락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인사도 하면서 가서 수박도 하나 잘라고 전도 지져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남 지방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호남 지방의 노인들이 훨씬 동네 사람과 더 잘 젊은 사람과 다 어울리게 되고 그래서 삶의 질이 더 좋더라.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서로 이제 어울려라는 것인데 그게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이 이제는 우리가 데리고 사는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다 떠나는 존재입니다. 우리한테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옆집입니다. 이웃집입니다. 그 이웃과의 관계. 우리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강화시킬 수 있을까? 자식은 잊어버리고 동네 사람과 더 잘 어울려야 합니다. 제가 백세인 조사에서 제일 충격이 뭐였더냐? 백세인 중에서 10분의 1, 10명 중에 한 명이 혼자 사는 백세인입니다. 어떻게 백세인이 혼자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 동네 사람들이 챙겨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 동네가 이렇게 챙길 수 있었구나. 왜냐하면 우리 시골 마을들은 아직도 그 집성촌이 그대로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서로 연결이 되니까 자식 없어도 생활에 아무 시장이 없더라. 자, 그래서 이런 이웃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더 배워야 합니다. 자, 새로운 세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더 엄청난 세상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옛날에 기존에 그 배웠던 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세상이 지금 막 전개되고 있는데 뭐 3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막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배우질 않으면은 그거 완전히 우리 소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소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애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저비용 장수사회 돈 안 들고 오래 살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장수사회 되니까 다 걱정이 돈이 많이 든다 걱정입니다. 저비용 장수사회 때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각자가 다 건강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우선. 내 건강은 내가 책임져라. 각자가 스스로 건강해야 하고 내가 스스로 내 생활을 내가 해버려야 하면 자립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서로 돕고 돕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가야 합니다. 그런 세상이 불가능한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의 아리조나주에 소위 이제 피닉스 옆에 선시티라는 소위 이제 이 리타이먼트 커뮤니티 세계 최초의 은퇴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7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 가서 보니까 재밌는 일이 뭐냐? 구청이니 뭐 동사무소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저 안에는 동아리가 약 뭐 150가지 서로 다른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에 각 개개인이 보통 10개 정도씩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아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서 어울리는 것이죠. 도시를 누가 오냐? 동아리 책임자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하면 됩니다. 왜냐? 이 모든 도시의 모든 시스템이 전부 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일 했으니까 내가 가서 지금 그냥 봉사하려고 서로. 그러니까 도시에서 예를 들면 그 도예지를 운영하면서 월급을 줄 일이 없는 것이 전부 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아 이게 가능하구나.
저는 아주 그 새로운 세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일본의 이로도리 마을입니다. 이것은 도쿠시마의 가미가스라는 원래 동네 이름이 가미가스입니다. 이 가미가스라는 마을은 원래 마을이 2,000명인데 주민이 2,000명인데 65세 이상이 1,000명이 넘습니다. 50%가 65세인 이런 초고령 마을인데 이 마을에 지금부터 이제 30년 전에 젊은 친구 하나가 딱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맨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티각태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촌장한테 가서 돈이 나가서 군청에 가서 도청에 가서 따오라니 이런 소리 하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요코이 씨라는 이 젊은 총각이 뭘 했느냐. 그때 농협지구로 들어갔습니다. 이러지 말고 어르신들 뭘 만듭시다. 산에 가서 나뭇잎, 꽃잎 같은 거 해가지고 일본 그 음식점에 그 요리에 장식으로 쓰는 그런 것을 한 봉지에 뭐 5원, 뭐 10원 이렇게 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까짓 거다고 처음에 3명만 참여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니까 이게 팔려 나가더라. 이 친구는 지금 20살짜리가 들어와서 이제 그 어레인지에서 하는데 물건이 팔려 나가기 시작하니까 70, 80된 한 동네 할머니들이 막 싸우는 거죠. 주문을 가지고. 20살짜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70 노인들이 그냥 와서 그냥 이건 나한테 내놔 어쩌고 하니까 또 할머니들이 또 점잖하게 합니까? 아주 그냥 얼굴 딱 몰수하고 그냥 가서 팍 써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감당을 못하니까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꾀를 냈냐? 내가 인터넷에다 띄워놓을 테니까 인터넷에서 주문 받아가시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난리가 나버린 건 무슨 놈은 우리가 인터넷이냐 무슨 컴퓨터냐. 이게 70, 80살 난리가 난 것이. 이 사람이 고집을 계속 피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났더니 2년 만에 70, 80, 90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원 인터넷을 다 하게 돼. 그래가지고 그 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큰 성공을 해가지고 그 회사, 그 마을 주민들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 이름이 이로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그냥 이로도리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가장 성공적인 고령 마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된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그런 것이 이제 불가능하지가 않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우리 고창이 또 새롭게 아주 웰레이징 시티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서 살다가 죽을 수 있는 동네여야 합니다. 어디 가서 요양원 가서 죽고 뭐 어디 가서 뭐 병원 가서 이게 아니고 그냥 살다가 그냥 동네 마을에서 그냥 죽어야죠. 그럴 수 있는 동네, 그럴 수 있는 마을, 그것을 우리가 aging in place, 향거장수란 말을 씁니다. 살던 데서 살다가 그냥 죽자. 자,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겠느냐? 자, 주민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같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가족이 되어야 하고 또 이러면서 같이 서로 협조하고 이런 세상이 되면은 저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장수사의 제일 큰 키워드가 되겠어. 저 할머니 여러분들이 많이 그 신문에서 혹시 이제 보셨을 겁니다. 이 이제 일본 할머니인데 시바다 도의 할머니. 저 할머니는 98살 때 시집 한 권을 내 가지고 아주 난리를 펴버렸죠. 100만 부 이상이 팔린 거죠. 시집 이름이 약해지지 마. 98살에. 근데 저는 이 할머니 시집을 쭉 읽다가 저 할머니 시집을 제가 어디서 받았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한번 전 집이 광주입니다. 제 아버지도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 저 어머니가 지금 이제 89세신데 어머니가 야, 너 요 책 읽어봤냐? 신문에서는 봤지만 아직 못 봤습니다. 너 읽어봐! 하냐고 저한테 주셔서 그 시집을 읽다 보고 요 시를 발견했습니다. 비밀. 그 중에 요 기절입니다. 98살이라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도 꿔. 구름도 타고 싶은 거예요. 98살이면 꿈꾸면 안 됩니까? 구름을 타지면 안 됩니까? 98살도 소녀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름만 넘어도 저 사람 왜 저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장수 시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냐? 나이 따지지 마. 그러고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저희가 장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이 전부 다 아주 건강하게 또 정말 100살이 넘어서 저희들이 100살이 넘어서란 말로 시작하면 이게 100세 시대가 아닙니다. 100살이 넘어서 우리 비욘드 100 101살을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91세 망백수라 그러죠. 81세 망구수라 그러죠. 101살
천사를 바라보는 나이 망천수라 그러자. 자, 우리 천사를 바라보는 그런 세상을 우리 건강에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강연 해주신 박상철 교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1시간 내내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푹 빠져서 들었습니다. 아직 저는 젊은 세대긴 하지만 정말 새겨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마 오늘 이 시간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 또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 고령사에 던지고 싶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네. 하자, 주자, 배우자 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해버려라. 그리고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 되자. 그러려면 우리 배워야 한다. 저는 이게 오늘 제가 제 강의에서 던지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꿈꾸는 노인이 누구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JTB 특강 오늘 대구 경북고학기술원 박상철 교수 모시고 100세 시대 건강과 행복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나이만큼 인생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세월의 야속함을 탓하기보다는 당당하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 이 웰 에이징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채워진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뜻깊은 자리였길 바랍니다. JTB 특강 박상철 교수의 100세 시대 건강과 행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